당상리 입지에 대한 거 동서 3축과 남북 3축이 인접해 있다.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특징이에요. 이 부분들이. 맞죠? 자, 일단은 얘기할 텐데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새만금 이 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제가 계속 이제 물건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건이 정말 없어요. 제가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공급이 아예 없다. 맞죠? 공급이 없는데 개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바다를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민간인들이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개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급량이 없어지잖아요. 공급량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건 거래만 된다 하더라도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하는 게 바로 새만금의 현 주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 공급을 자제하는 게 뭐냐면 공급량, 새만금의 땅은 많아요. 새만금의 땅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개발이 될 수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사야죠. 개발이 될 수 없는 비도시 조건에 있는 농림지역 같은 거 사면 어떻습니까? 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발이 될 수 있는 땅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땅들은 개발이 되면 먼저 개발이 됨으로 해서 땅 가격을 폭등을 시킨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므로 해서 주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는 지금. 알겠어요? 다른 어떤 비도시 조건 땅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땅을 사고자 하는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매물이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어떻습니까? 시장에 갑자기 물건 하나씩 나오면 거래가 되는 건 쉽죠? 왜냐하면 이 땅처럼 있잖아요. 거래가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땅을 사면 돈이 묶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황금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개발지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지 땅은 뭐냐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한두 개만 딱 나와도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많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금방 돼요. 자, 부안에 가보면 부동산 많이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나오는 물건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을 합니다. 자, 각 부동산마다 어떻습니까? 고객이 한 10명씩만 확보한다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럼 좋은 물건이 하나 딱 튕겨 나왔죠? 그럼 물건이 자주 안 나오니까 좋은 물건 하나 딱 튕겨 나오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은 손님은 1000명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그 물건을 하나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물건이 없습니까? 매수자 우위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매도자 위주의 시장이 되는데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땅을 내놨더니 50만 원 준대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해보니까 여기서 70만 원 준대.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70만 원 준다고 가죠. 또 전화해보니까 저쪽 부동산에서는 또 80만 원 준다는 거야. 이분들이. 왜냐하면 손님층들이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80만 원 해도 각 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50만 원만 해도 비싸게 느껴지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구매에 맞는 물건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100만 원 줘도 어떻습니까? 그 땅값이 비싸다게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동산에서 난리치는 거예요. 이분들이. 땅을 하나 가지고 부동산에서 싸우는 겁니다. 왜? 부동산은 뭘 해야 됩니까? 거래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물건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거 하나라도 거래를 시켜야 돈을 버니까 열심히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 새만금을 여기 보게 되면 자, 지적 현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봅시다. 자, 지적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역인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여기 새만금 방조제 맞죠? 방조제를 끼고 그 다음에 새만금 어떻습니까? 남북 이축도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도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남북 3축도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서 1축도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서 2축도로는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동서 3축도로잖아요. 이게 도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땅값은 도로 따라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대심리가 작용이 되죠. 왜냐하면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통 여건이 좋아지니까 개발 여건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개발 여건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개발 호재가 뜰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도로가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이 그 도로를 따라서 개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갑자기 삼성이 들어온다거나 LG가 들어온다거나 뭐 다른 기업이 들어올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게 뭔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잠재 가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도로가 새로 생기는 도로 주변에다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변에 뭐 삼성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10배, 20배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새만금의 투자는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망, 새만금의 개발에 따라서 도로망, 철도망 그리고 이런 SOC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점점점. 그러니까 내가 땅에다 묻어놓을 때 어떻습니까? 개발이 가능한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에다 묻어두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 땅 주변에 무언가를 개발하려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3년이냐 5년을 두고 봤을 때 5년 안에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땅을 사는 것은 바로 꿈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에다 투자를 해라. 분들이. 그리고 어차피 가능성인데 어떻습니까? 교통 여건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런 땅 중에서 보니까 우리가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시지역 땅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자, 부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은 뭡니까?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죠? 지금 여기가 도시지역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도시지역이죠. 녹색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도시지역이죠? 그 부안이 이렇게 도시지역이에요.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되면 도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서도 뭡니까? 대부분 보니까 초록색이 보이죠? 맞죠? 근데 주거지역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이 전체 면적에서 부안에서 차지하는 게 면적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급이 공급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개발 호재가 뜰수록 더욱더 공급량은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면 수요자는 많아지죠? 그럼 가격이 어떻습니까? 급등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오픈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땅이냐면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지금 이제 부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앞으로 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이 부안이 가장 핵심 지역으로 뜰 지역입니다. 이 부분들은. 왜냐면 부안군청이 소재하고 있잖아요. 부안군청이 소재를 하고 있는 중심권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이 남북 3축과 그리고 동서 3축이 교차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두 개의 교통 중심축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부안을 중심을 끼고 메머드급 도시로 확장돼 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은 새만금 개발권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유입이 될 수 있는 계획 인구가 7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78만 명이라는 인구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요 내부 용지 있잖아요. 요 내부 용지 개발되면서 이 내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외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구 유입 효과가. 근데 인구 유입 효과가 이 외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48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8만 명 중에서 한 48만 명은 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들어가요. 이분들이. 근데 이 외부에 들어가는데 이 48만 명이 인구를 포함시키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가 몰입이 되는 그런 지역들은 기존에 있는 시청 주변이라든지 관공서 주변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중심권으로 해서. 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도 마찬가지로 부안군청 중심권으로 해서 도시지역들이 개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부안에서 왜 이 동서 3축과 남북 3축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봐야 되느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에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인구 48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죠. 그러면 48만 명이라는 인구 중에서 만약에 이 세 개 지자체 군산과 김제와 부안으로 세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면 각 지자체별로 얼마씩 늘어납니까? 15만 명이죠. 15에서 16만 명 아닙니까? 근데 15에서 16만 명인데 많이 제가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으면 또 군산에 살고 싶어? 김제에 살고 싶어? 부안에 살고 싶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부안에 살고 싶어? 김제에 살고 싶어? 군산에 살고 싶어? 자, 부안에 살고 싶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자, 90% 이상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48만 명 중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 부안 쪽에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순수하게 관광과 쾌적한 주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면 그 인구 유입 효과가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15만에서 16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좀 플러스 알파가 되면 20만 명이에요? 맞죠? 그럼 20만 명인데 지금 부안 인구가 몇만 명이냐? 5만대예요. 5만대. 알겠어요? 이제 부안이 5만대인데 그러면 이 5만대보다도 인구가 앞으로 4, 5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5만대, 6만대에서 당연히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서 20만에서 25만 인구가 늘어난다. 그렇게 가정이 되겠죠? 그럼 인구가 어떻습니까? 5배 정도, 4, 5배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부터 개발되겠느냐? 어디가 또 집중적으로 개발될 것이고 어느 지역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서 개발이 되겠냐? 그 지역을 한번 찾아볼 때 당연히 부안, 군청 주변으로 해서 도시지역 위주로 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맞죠? 그분들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그중에서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값어치가 있겠죠. 이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 지금 여기는 요 지역은 뭐냐면 또 세종시가 세종특별시가 지정이 됐죠. 세종특별시가 지정이 된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새만금 특별시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군산과 땅이 지금 현재 군산과 김제와 어떻습니까? 부안으로 나뉘어서 새만금을 관할하고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개발되다 보면은 각 지자체에 어떻습니까? 서로 좋은 쪽으로 막 서로 이익이 높은 쪽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불협화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세종시를 갖다가 그렇게 개발시킨 거예요. 따로 자치시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 새만금도 당연히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자치시를 통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안분으로 해서 세금을 할당을 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맞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가 주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야 불협화음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야 빨리 개발할 수가 있고 분명히 이 얘기는요. 어차피 갈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은. 세종시와 같이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새만금 내부 용지만 들어가는 인구들 있잖아요. 그 인구가 27만에서 30만 명 정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27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은 군산과 김제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안 있죠? 세 개의 지자체를 가지고 같이 가느냐. 근데 이 지자체를 같이 가지고 가니까 인구가 한 115만 정도 돼요. 이 세 개 지자체가 앞으로 인구가 유입될 인구와 지금 현재 인구 있죠? 합치니까 그 정도 인구예요. 그러면은 인구가 100만 도시 이상이죠. 자, 100만 도시 이상이 되게 되면은 또 뭐가 있냐면 자치 개발권이 또 생겨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여기는 군산과 김제와 어떻습니까? 이 부안을 갖다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새만금 매립된 지역만 따로 별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창원 있잖아요. 창마 진인가요? 네. 그 세 개의 지자체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창원시로 합류가 됐죠. 그래서 100만 이상 도시가 된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청원군과 청주 있죠. 청원군과 청주도 합쳐가지고 80만 이상의 도시가 됐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자체를 통폐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특별자치를 만든거나 또 따로 아니면은 요거만 따로 이렇게 특별시로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 만들면 자 서울특별시 바로 옆에 있는 땅 비싸요, 싸요? 비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의 모든 혜택을 다 본단 말이에요. 옆에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땅값이 올라가고 또 되면은 더욱더 올라가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땅이 어떻습니까?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한번 이렇게 봅시다. 부안만 저 포커스를 지금 보게 되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자,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포커스가 되는 땅은 뭐냐면 바로 이 동서삼축도로와 그죠? 동서삼축도로죠?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어떻습니까? 이게 남북삼축도로 예정선이에요.
이건 예정선이지 확정선은 아닙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떠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우리가 이 남북 이축도로 있잖아요. 이 남북 이축도로 예정을 했을 때 그대로 그 도로가 착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이 예정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부분들이. 알겠어요? 이 남북 삼축도로도 어느 정도 기정 라인이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 남북 삼축도로를 만들고 한번 보면은 얘가 부안구청이잖아요. 지금 노란색 찍어진 지역이 이게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삼축도로 끼고 어떻습니까? 이게 주거지역 있죠? 이게 주거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이게 주거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게 봉황, 그죠? 그 나머지는 녹지잖아요. 녹지. 당연히 녹지도 나중에 확장 개발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도시가 크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합쳐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충분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도로가 중요하죠. 자, 동서3축 중요하고 남북3축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3축 도로와 동서3축 도로를 끼고 여기가 창북리라고 하는 지역이죠. 창북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나오는 얘기들이 있냐면 창북리를 끼고 요 남북3축 도로 있잖아요. 이 주변 일대를 신시가지로 개발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말들이. 근데 이 얘기는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현재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남북 삼축이죠. 그렇죠? 이게 동서 삼축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접근성이 좋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쪽은 어떻습니까? 신시가지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다 전답이잖아요. 전답이에요. 개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쉽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권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축과 남북 동서 삼축과 남북 삼축이 어떻습니까? 교차하는 지역으로 위아래 어느 지역으로도 어떻습니까?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김제면 김제, 군산이면 김제,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정읍, 이쪽으로는 새마을금, 그죠? 위쪽으로는 김제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군산과 연계시킬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로가 남북 삼축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지역의 교통 여건이 너무나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뭡니까? 개발에 대한 여건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개발 여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요를 자극시킨다는 얘기죠. 그 수요를 자극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땅 가격을 끌어올린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제 물건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요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남북 삼축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라인이.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동서 삼축이죠. 동서 삼축 도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봉황리로 들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김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요 도로가 또 2차선 도로가 있어요. 이분들이. 2차선 도로가 합류하는 도로죠. 여기가 지금 크로스가 되는 땅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뭐냐면 이 도로가 지금 당상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주거지역 있잖아요. 주거지역은 요 바운드리입니다. 이게 지금 당상리예요. 그러면 당상리에 대한 입지와 여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남북 삼축 있죠. 그 다음에 동서 삼축 있죠. 자, 그러면 이 도로가 현재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는 향후에 4차선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들이. 항상 그러면.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은 땅이 이미 옆에까지 군산에서 땅을 확보가 된 상태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그리고 이게 4차선 도로고 그 다음에 이게 남북 삼축 도로일 텐데 이게 4차선 하면 6차선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IC가 아니라 이렇게 교차 도로가 들어와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습니까? 분기점이 들어오겠죠. 남북 삼축과 동서 삼축이 만나죠. 이미 여기는 남북 삼축에서 빠져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들 이미 IC가 있어서. 그러면 이 빠져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첫 관문이 어디냐면 당상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삼축에 따른 어떻습니까? 최대 수혜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 삼축에 따라서 가장 혜택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남북 삼축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또다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어딥니까? 당상리 일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 지역 중에서 여기가 주거 지역인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물건은 어디냐면 바로 이 도로하고부터 이렇게 땅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2차선, 2차선 이렇게 되는데 이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일대가 상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 중심으로 또 상권이 들어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여기 지역이라고 해서 다 주거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주거지역만 있죠. 그렇죠? 주거지역만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교차로가 들어가는 교통의 중심축이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로 해서 상권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권으로 나중에 변화가 될 수 있는 땅이 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당상리 중에서 상권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우뚝 설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남북 3축과 동서 3축의 가장 수혜지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이 당상리 일대다. 이분들이 두 개의 어떤 도로 형태를 가지고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당상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왜 당상리냐,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자 딱 보세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지금 이게 도로가 지금 나중에 확장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지금 현재 교차로잖아요. 이분들이 당연히 이거 나중에 2차선인데 4차선 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이게 도로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다 이게 부안군 땅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현재는 2차선이지만 나중에 4차선까지 될 수 있는 된다 하더라도 이 땅이 확보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보다 더 잘하네. 이분들이 요거예요. 요거 지금 두 필지인데 두 필지를 갖다 합치는 겁니다. 지금 합쳤어요. 합치고 있거든요. 합쳐가지고 다시 분할을 뜨게 되는데 향후에 이 도로가 나중에 4차선으로 될 확률이 높고, 뿐만 아니라 이게 교차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지역 일대가 상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중심축에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아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인 도시지역은 16.6%예요. 대한민국은. 그쵸? 그런데 이 중에서 도시지역은 대한민국 땅은 2.5%입니다. 주거지역이. 그런데 부안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평균 이하죠. 맞죠? 평균 이하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볼까요? 자, 부안의 용도지역을 보니까 주거지역이 몇 %예요? 야, 1.5%. 상업지역은 몇 %? 0.1%밖에 안 돼요. 맞죠? 이게 바로 희소하다라는 거예요. 이 희소한데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한 호재가 더욱더 뜬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개발의 호재로 인해서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가 폭발함으로 해서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 그리고 점점점 이 남북 3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오면서 땅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가격은 많이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어떤 당상리 정도의 위치면은 뭐냐면 남북 3축 도로하고 동서 3축이 연계가 되면요. 그 지역은 누군가가 욕심을 내고 싶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욕심을 내서 그 땅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땅값은 폭등하게 돼 있다. 이분들.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변에 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땅값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폭등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여기는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국책 사업이죠. 이런 쭉 과정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국책 사업으로 처음에 새만금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하면서 어떻습니까? 잼버리 대회도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을 이전하고 3조 원 규모 이상의 향후에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오기로 하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죠. 이미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내달 출범을 하면서. 맞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정치권에 휘둘려가지고 개발됐다 안 됐다 했지만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자본금 3조 원에다가 향후에 늘릴 수 있는 게 3조 원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까지 발행을 하게 되면 15조 원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조 원 갖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재원을 안 줘도, 재원을 마련을 안 해줘도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채권을 직접 발행을 해서 어떻습니까? 팔아서 재원을 조달을 해가지고 새만금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에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돈을 지원 안 해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장치가 돼 있는 새만금이 국책사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내용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뭐 여기는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신도시도 들어가고 공항도 들어가고 항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럼 앞으로 이 주변일 때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거고 오늘 제가 포커스 잡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 바로 요 도로 아니에요? 맞죠? 남부 삼축도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동서 삼축도로, 그쵸? 삼축도로고 지금 오늘 땅은 여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지금 포커스에 있는 여기 땅 아닙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좋냐고요.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부안하고도 가깝죠. 읍내하고도.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으면서 교통이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동서 삼축도로죠? 그 다음에 이게 남북 삼축도로죠? 오늘 저기 요 땅 아니에요. 맞죠? 여기. 그러니까 요 주거지역으로 향후에 요 주거지역은 신시가지로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부안 군청과 또 가깝게 이 도로까지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개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당상리 입지에 대한 거 동서 삼축과 남부 삼축이 인접해 있다.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특징이에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 다음에 부안읍과 인접해 있어서 도시지역이 면적이 작다. 이 부분들이. 그러므로 해서 수요가 발생할 지역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여기 땅이죠? 맞죠? 여기 바로 남축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나중에 4차선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럼 당상리권에서는 이 지역이 중심권으로 뜰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중심권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향후에 이 지역만으로도 나중에 용도가 뭐 상업지역으로 될 가능성도 우리는 무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땅에 대한 값어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부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땅을 요게 아까 그 도로가 바로 이 도로 2차선 도로인데요. 2차선 도로 주변에 부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맹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필지를 제가 분할을 했는데 부안군에서는 그 필지를 분할할 때 9개만 제한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9개를 먼저 저희가 측량을 하고 분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또 분할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번에 상속거 보면 아시죠? 상속것도 2번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것도 지금 현재 이제 분할 이제 측량일자가 잡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번 분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도로와 그리고 여기가 아까 4차선 도로의 중심지라고 했죠. 만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시지역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발될 때 요 앞만 개발되고 뒤는 개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신시가지로 개발될 때는 전체 다 통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으로 개발되다 보면은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는 그것도 몰라요.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만 좋고 뒤에는 안 좋은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현재 현황대로 제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지역은 좀 더 비싸게 분양하고 뒤쪽에 있는 지역은 조금 더 싸게 분양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필지별로. 그러나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앞뒤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통으로 다 개발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땅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격에 맞춰서 고객하고 핸들링 한다거나 투자에 맞는 자금대에 맞춰서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앞뒤 이런 것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필지별로 어떤 장단점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2번 필지 있죠. 자, 2번 필지는 어떻게 되냐면 요 2차선 도로 있잖아요. 도로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맞죠? 붙어 있는 도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1번 필지죠.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분할을 했죠? 분할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도로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필지를 나눈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러면은 장점은 뭐냐면 2번 필지는 이 도로가 없어도 어떻습니까? 단필지로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여기 나머지 필지는 이 도로 지분을 일부를 좀 받게 돼요. 이분들이. 대신 가격적인 부분들은 그만큼 도로 지분이 들어가는 만큼 메리트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할을 했고 이제 총 필지 수가 이제 16개입니다. 근데 도로 1번 필지를 빼고 나면 필지 수는 15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